예, 휴가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늘 아침 전화 통화를 갖고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 대북 공조를 비롯한 외교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한편 공관병 갑질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 수뇌부 인사가 곧 단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김정봉 한중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 있은 통화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 예, 이번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 내용상으로 보면은 하나는 이제 북한이 지난 7월 4일하고 28일 장거리 소위 그 ICBM급 미사일을 날린 데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한미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데 협의가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그 33일 만에 소위 안보리 결의가 나왔습니다. 예. 그 안보리 결의 결과에 대해서 상호 평가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북핵 혹은 미사일에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예. 구체적인 얘기를 교환했다고 하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시간만 보더라도 56분간 했던 거의 1시간은 예. 전화 통화로 했다는 것인데 그만큼 이제 이 한미 간의 정상 간의 여러 가지 그 북핵 혹은 미사일 문제 예. 여기에서는 그 대응에 있어서 얼마나 그 한미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여기에서 상호 머리를 맞대서 예. 어떻게 그 같이 협력적으로 예.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예. 하는 그 내용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트위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정상 간 통화 내용도 띄우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네. 굉장히 반갑웠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네. 한미 정상회담 만난 다음에 뭐 이제 통화를 하게 된 건데 일단 한미 공조, 특히 북핵 관련해서는 이렇게 서로 같은 입장이라는 걸 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네. 뭐 앞으로 북한 그 핵 문제에 대해서 한미가 연합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제 뭐 그건 충분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나름대로 예. 좀 이번에 그 한미 정상간의 통화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미국 내에서 자꾸 군사적 그 해법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북한한테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얘기하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럼 북한하고 대화를 제의했는데 대화는 해봤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화 제의는 그게 핵과 미사일 문제 논의한 것이 아니고 남북한 간에 현재 군사 한란이 없기 때문에 군사 한란을 이제 하나 그 새로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이게 인도적 문제인데 이상가족 상부 같은 이런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지 결국 이게 핵미사일 문제 논의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미 FTA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개정을 강조하고 우리 대통령은 이게 한미 상호간에 도움도 되고 또 그래서 앞으로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 대통령께서 미사일 지침 개정은 지난 그 6월 30일 날 한미 이제 정상 공동 성명에 나옵니다만 예. 핵 잠수함 보유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반응은 안 보였지만 일단은 미국 측에다가 우리가 핵 잠수함을 보유할 거다라는 것을 일단 던져놨기 때문에 예. 앞으로 미국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소위 이제 북한이 그 핵미사일 이러한 그 공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한 우리 한국 단독으로라도 그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대응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소위 그 미사일과 관련된 우리 대한민국 미사일과 관련된 특제 사거리를 늘리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도 그 미국의 그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그 강한 어필을 했고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 핵 잠수함 문제 이 핵 잠수함 문제도 오히려 문 대통령께서 이것을 좀 자세히 얘기할 정도 핵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핵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핵을 그 원자로를 소형 원자로를 그 단순히 이제 그 잠수함에 장착을 해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직접적으로 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 차원에서
대북 그 여러 가지 대응력을 키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단독으로라도 충분히 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위 북한이 흔히 잘 쓰고 있는 내용이죠. 자강력. 네. 이런 자강력을 사실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강하게 어필했다는 차원에서도 예. 상당히 그 의미가 있었지 않았느냐. 알겠습니다. 예. 자, 안보리 제재 결의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3715죠. 자,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특히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중국이 제재에 동참했다. 미국이 강하게 압박을 했음이 분명하다. 이런 관측이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데 뭐 경제 관련해서 슈퍼 301조 이런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케이 사인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맞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벼랑 끝 전술이 중국을 결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동역이 만들었다라고 예. 봐야 되겠습니다. 예. 결국은 뭐 이 벼랑 끝 전술은 북한만 쓰는 게 아니고 미국도 아주 이 트럼프 정부는 아주 잘 쓰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현재 가장 큰 벼랑 끝 전술 하나가 북한 그 핵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겠다. 무슨 뭐 예방 타격이니 선제 타격이니 말하면서 예, 예. 이게 가장 큰 이게 저 벼랑 끝 전술이거든요. 실제로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예, 예. 어찌됐든 간에 군사적 해결한다고 하면은 중국도 어차피 이 전쟁에 말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벼랑 끝 전술이 한 몇 개 들어갔고 예. 또 하나 바로 슈퍼 301조 부분에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 환율 조작국이니 그다음에 자유무역 국가로서의 지위를 박탈한다는 예, 예. 그러니까 WTO에서 쫓아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제적인 뭐 그런 압- 것들 압력이 그다음에 있었다. 이제 뭐 여러 가지입니다. 현재 예, 예. 무역 불균형 문제 때문에 관세를 뭐 엄청나게 물린다든가 이런 거 이게 슈퍼 301조죠.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차라리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동의해 주는 게 더 싸게 맥힌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태도가 이렇게 반대해서 예. 이제 그 찬성으로 예. 바뀌었다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게 아무리 북한을 어르고 달래도 반응이 없고 위협을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뭐 대북 결의안이 나왔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또 북한이 꿈쩍하지 않고 특히 이제 중국이 일단 결의했는데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그렇죠.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만큼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에 북한을 그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이래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그 7차례나 사실 그 제재 결의가 사실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떤 미온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행하는 데 있어서 또 관계 국가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예. 대표적으로 중국 역시도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게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우리 그 박정문 교수께서 잘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그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사실 이번에 여기에 그 동의를 해준 것이 있다. 그럼 어쩔 수 했다면은 이것 자체 이행 자체에 있어서도 예. 중국은 이것을 그 이행하는데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자 이렇게 본다면은 내용상으로 북한을 상당히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예, 예.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북한이 또 다른 형태로 여기에 반발을 해서 예. 도발을 하게 된다면은 예, 예. 이것보다 더한 이번에 빠졌습니다만은 예. 소위 북한의 원유 그 공급이라든가 석유 공급이라든가 예, 예. 이것은 빠졌습니다. 뭐 다음 단계는 이것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어떤 것을 또 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군사적 공격이라고 하는 소위 예. 뭐 예방 공격도 좋고 사전 공격도 좋은 어떤 이런 것도 항상 그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을 때 예. 북한을 실질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죠. 예. 자, 북한의 대북 제재 결의를 하고 나서 북한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궁금했는데 방금 전에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정부 성명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의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준열히 단죄 규탄하고 전면 배격한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네. 물론 노동신문에 잠깐 언급은 좀 불가다 뭐 얘기도 했는데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랍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수준의 강도는? 자주권 침해 물론 뭐 전문을 다 봐야 예, 예, 알겠지만은 자주권 침해고 자기네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이건 뭐 지난 그 수차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필요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어떤 건지 이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북한은
이번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할 겁니다. 실제로 북한이 북한의 무역량 총량이 많을 때는 한 70만 5억 불 되고 예. 제일 적을 때가 이제 60억 불 정도 됐는데 예, 예. 그러니까 통상 무역 적자가 한 10억 불 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수출이 한 30억 불 되는데 그 중에서 지하전이 거의 뭐 반 정도 됩니다. 반 정도 예. 되는데 요번에 새로운 2,370으로 유엔 제재에서 10억 불 정도가 북한에 타격이 줄 거다 그러지만 예. 그거는 지난번에 6억 불을 뺀 계산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16억 불 정도 손해가 가거든요. 그러면 수출을 한 30억 불 한 나라에서 16억 불 정도 손해가 간다면 거의 뭐 반 정도 손해 보는 겁니다. 예. 엄청난 타격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 문제는 그래도 전면 금지가 안 되고 더 이상 새로운 노동자 그렇죠. 송출 안 된다고 예. 해서 예. 북한이 뭐 나름대로 그래도 뭐 수입이 생기겠습니다만은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타개하고 이 국민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 도발밖에 없다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미 연합훈련이 이제 8월 말에 이제 예정돼 있죠. 15일 이후에 예정돼 있는데 예, 예. 아마도 일단은 뭐 SLBM을 쏘든가 아니면 지난 4월 15일 날 북한이 이 열병식 때 내놨던 미사일이 있습니다. 예, 예. 둥그런 원통 속에 있었던 그 팔축 차량에 실렸던 그 미사일이 있는데 예, 예. 그걸 이제 국정원에서 뭐라 평가했냐면 더 성능이 향상된 미사일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아마도 콜드런치 방식이고 예. 고쳐려고 뭐 그다음에 이제 2단위, 3단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콜드런치고 고쳐려면은 사거리가 같다 하더라도 예. 미국에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준비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미사일을 또 쏘고 해서 미국을 자극하고 예. 중국을 압박을 해서 예, 예. 일단 유엔 제재를 탈피해보자는 그런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발 가능성 네. 시점까지 뭐 언급을 해주셨는데 소장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이제 중국 어제 왕이 외교부장이 리용호 외무상을 만났죠. 네. 미사일 발사 핵실험 자제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런데 리용호 외무상은 핵개발 고수 입장을 다시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압박을 가하더라도 계속해서 북한은 우리 나름대로 그냥 행동을 하겠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김정은의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계속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무모한 나름대로 겁니까? 예. 이 핵 미사일을 수단으로 해서 예. 김정은 정권 자체를 유지하고 오히려 더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사실 읽혀지죠. 예. 자, 그렇기 위해서는 핵 미사일 자체를 왜 개발을 하느냐? 그것도 예. 장거리로 예. ICBM에 준하는 이 장거리로 하는 이유가 미국을 움직이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게 단거리 이런 가지고는 미국 움직일 수가 없죠. 미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핵수단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미국을 어느 정도 움직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협상장으로 끌어들여서 뭔가 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 정치적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미북 간의 평화협정입니다. 그렇죠. 미북 간의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경우에 소위 그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적대성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 관계에서 소위 북한을 적으로 보고 여기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한미 동맹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미 동맹 관계 자체도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에 기반해서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철수까지도 사실 고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로소 이제 북한은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개입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이것까지도 단행하게 됨으로써 그때부터는 만약에 미국만 이 한반도에서 없어지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군사적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 적화 통일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죠. 북한의 속내를 소장님께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리고 이제 ARF 그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강경호 외무장관과 리용호 그 외무상이 만났습니다. 다시 공식적인 만남은 아니고 환영 만찬에서 3분 정도 만났다고 하죠. 약간의 조율을 했습니다. 약간의 대화는 오고 갔는데, 자 기묘한 얘기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북 최고위 외교 당국자가 만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화 가능성이랄지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채널이 열릴 수 있는 건지. 이 대화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핵미사일 문제는 북한이 그 논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난다 하더라도 핵미사일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일단 뭐 인도적 문제라든가 예. 아니면 뭐 그 현재 한라인 문제, 그다음에 뭐 북한이 원하는 NLL 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토의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 핵미사일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하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예. 그 굉장히 그 대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보고하는 이게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항복할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 가서는 우리하고라도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라고 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대통령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질문 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그 공관병 갑질 파문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가지면서 공관병 갑질 사건을 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했어요. 좀 들어보시고 갈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주었습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도 개선 미봉에 그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박찬주 대장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서 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죠. 내일은 아마 박찬주 대장도 소환해서 조사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저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를 내야 된다 그런 여론도 많은데 이번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 던지는 메시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자, 두 분께서 어떻게 좀 이 사건이 정리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예. 보면은 분명히 이 박찬주 그 사령관의 비리 자체가 예. 이런 인권을 이렇게 억압했던 그 자체가 벌써 이 초급 장교 때부터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고받고 했던 기무부대의 동기생들이나 예. 육사 선후배들이 전부 다 봐준 거거든요. 아.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국방개혁 자체가 예. 바로 이 군인사 문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 예. 하나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육사가 독식하고 있는 예. 이 고위급 장교를 삼사나 ROTC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 군명관 대장 인사 있다죠? 그렇죠. 예.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 군에서 인권 문제가 이제 상급자와 하급자 인권 문제가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병영 생활 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비리 문제가 있는데 이 3개 부분에 있어서 예. 전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예, 뭐 여러 가지 그 의미는 사실 있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병력들이 그 여타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실질적인 우리가 전력을 강화하는데 상당히 그 결핍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을 강화를 하겠다 하는 그런 그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우리 그 병력을 실질적으로 전투력을 개선하는 그런 데 올바로 사용되도록 하는 그 국방계획을 추진하겠다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김정봉 한중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